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잠시 전에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징역 3년 구형이 떨어졌는데요. 검찰 위정교사 혐의 이재명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직선거법은 징역 2년이었었죠. 그것보다 이제 1년 높은데요. 이 위정교사 혐의는 징역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검찰은 상당히 이제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이제 완전히 초일기에 몰린 상황이죠. 본인이 이제 오리발, 닭발 뭐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침대 축구를 하면서 버텨왔는데요. 질질 끌면서.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건이고 드디어 이제 꼬리가 잡혔다.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과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가 해당 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은 어쨌거나 철저하게 이제 부인하는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죠. 무죄를 주장합니다. 약간의 정상 참작을 바랍니다라든가 업소 전략이 아니고 당당하게 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내뱉자라 이런 식인데요. 오히려 이제 검찰에 이제 뒤집어 씌우고 있죠. 검찰이 짜깁기이자 친위 쿠데타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그 바람, 전술이랄까요. 외곽에서 지금 탄핵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주장한 것은 소설석이다, 앙금하의 편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재명의 이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 속으로는 불안하고 떨고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이 사람도 뭐, 아수라, 괴물이라고 해도 말이죠. 검찰에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판사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합의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뻥뻥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불안한 거죠. 자, 이재명.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이 재판과는 별개로 재판이 가까워오면요, 뭔가 선동을 계속합니다. 쿠데타가 어떻다, 뭐 계엄이 어떻다가, 뭐 테러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화제를 전환하거나 혹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들이 이제 크게 떠들고 있는 게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그러고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자 여당에서 이걸 이제 참을 수가 없겠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핵의 밤을 만들자. 다시 이제 촛불을 들자 이건데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구속의 밤을 또 주장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우리도 촛불을 들자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쫙 이래 나와 있습니다. 조국이도 요즘 입에 조금 이렇게 뭐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요. 영광 거기서 지금 전라도에서 한 자리 이겨보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그래서 강한 발언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겠죠. 아무래도 야권 지지층을 이제 자극하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 여당을 까야 되는 거죠. 제1야당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 지금 탄핵 이야기는 조국 쪽이 더 많이 언급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외곽에서 소위 이제, 탄핵, 뭐, 조직이랄까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갖고 지금 시작했더라고요. 물론 오래전부터 탄핵 이슈를 갖고 집회는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이거는 과거 광우병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요. 이제 거대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그 탄핵 조직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시작부터 약간 이렇게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들이 그걸로 국면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밀란으로 폭동으로까지 연결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만일에 저들이 이제 그런 집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이렇게 모으고 그걸 갖고 정치적 어떤 선동을 시작할 때는 광장은 광장으로 맞서는 게 좋겠죠. 맞불은 광장 맞불이 이제 최고 아닙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동안 광장에서 태극기가 갈고 닦은 다진 실력이 있잖아요. 숫자적으로도 훨씬 태극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정권 교체하고 나서 태극기들이 과거처럼 많이 안 모인다 그러죠. 그런데 위기가 되면 또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야권들이 더 치열해요. 여당보다도요. 이제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때 이제 또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번에도 정광훈 목사가 될까요? 자, 아무튼요. 자, 이런 이야기들. 여당 강덕구 국회 탄핵 행사에 정권 흔들리는 작태다. 이 사람이 강덕구죠. 왼쪽에 사진 큰 거요. 이거 친명의 사냥경 가운데 하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김 여사 여론 악화에 박근혜 탄핵 주도 좌파 단체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퇴진 광장을 열자. 일단은 탄핵이란 글자를 뺐습니다만 사실상 탄핵을 의미합니다. 퇴진 광장을 열자.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긴 한데 이들의 주장 가운데는 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허수아비다.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다. 자꾸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의외로 먹히고 있습니다. 저쪽 좌파들은요. 진짜 윤건희라 부르잖아요. 윤건희. 그래서 대통령 위에 김 여사가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 같은 그런 관계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작당 중에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그쪽에서는 좀 먹히고 있다. 지금 이재명의 사냥 견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강덕구 본격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을 민주당도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될지는요. 이제 이게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고요. 이거는 어쨌거나 지금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계속해서 불을 더 크게 이렇게 타오르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여론의 환경, 여론의 어떤 태도, 언론의 이제 보도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라든가 개천절이라든가 이럴 때 말이죠. 집회의 내용, 형식, 그리고 집회의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저들이 말이죠. 어쨌거나 이재명 하나를 방탄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죠. 나왔던 게 계엄이고, 뭐 쿠데타고 이런 것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 계엄도 어쨌거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불법적인 계엄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테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잖아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아니면 말고 카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데 이제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조기 퇴진 혹은 탄핵입니다. 그런데 이 들의 움직임 배후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자죠. 김민웅이라고요. 이름이 좀 생소하십니까? 이 사람이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요. 원탁회의에 자주 나갑니다. 원탁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고 이자가 지금 현재 탄핵 세력, 탄핵 조직에 지금 우두머리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장외에서 윤태진 앞장 촛불 행동 김민웅은 야당 김민석의 친형이다. 이제 이게 이제 딱 이제 뽀록 난 거죠. 원래 이제 조금은 알려져 있었지만 이 사람이 목사 신분을 갖고 있는데요. 목사 신분이면서 기자 노릇도 하고 정치 평론가로도 뛰고요. 그리고 교수 역할도 하는 거죠. 요즘 김민석이 이재명이 믿는 제1호 친명입니다. 친명 중에 가장 신뢰한다 그래요. 그래 왕친명이 됐죠 지금. 그리고 개딸 중에 왕개딸이죠. 이 김민석이가 하고 이재명은 둘이 나이가 똑같잖아요. 64년생.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친명 진영에서요. 그 넘버 2 자리를 원래는 정성호가 넘버 2였는데 지금은 정성호와 비슷한 위치까지 갔다. 김민석이가. 이재명이가 뭐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의견을 김민석이하고 많이 상의를 한다 그래요. 그거는 저는 이것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 원탁회의가 일단 연결되어 있고 원탁회의 그리고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말이죠. 등등 그 원탁회의 이제 멤버들이 이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은 유죄 선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1심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안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도발이 되겠죠. 밀란, 폭동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압박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압박하는 이런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검찰도 이들이 이제 공격하는 주된 대상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자, 이때 이 김민웅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민주당의 이재명과 코드가 일치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김민웅과 친동생입니다. 김민석과는 뭐 바로 통하겠죠. 이거는 어떠한 중간에 벽도 없이 그냥 바로 통할 겁니다. 형제간이니까. 그러니까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뛰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외형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뭐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민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믿고 믿는 그야말로 방패죠, 방패. 그러니까 허위 무사들 중에 지금 1호 허위 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언도 요즘 가장 강한 발언을 많이 하는 게 김민석이에요. 그 쿠데타다 뭐 계엄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인물이 바로 김민석 아닙니까? 그 때문에 벌써 김민석 이게요. 개딸들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완전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김민석이가 유력하다 벌써 그런 이야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서울시장을 노리는 자들이 많거든요. 한 8명 정도 되는데 전부 나름대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자들이죠. 우상우 뭐 등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뭐 정청래도 포함되고 많은데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김민석이가 단연 지금 선두주자다 이런 지금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딸들이 조직적으로 김민석을 지금 지원하고 밀고 있는 거죠. 다 서로 간에 상부상조 밀고 땡기고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를 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김민석이도 그것 때문에 지금 쪽팔리게도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이 물을 하면 무는 사냥개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아떨어졌다. 김민석 하면 어쨌거나 그 86세대 운동권의 그 제일 이제 선두주자였었는데요. 한동안 뇌물죄로 10년간 야인 생활을 했죠. 낭인 생활을 거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선 의원이 됐죠. 새로운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재명이가 만일에 아웃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될 경우 그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1심에서 법정 구속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 지난 국회에서 이재명은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한번 가결됐잖아요. 그게 유효하다니까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그걸로는 뭐 법정 구속 이런 게 어렵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뭐 워낙 죄질이 나쁘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이 위정교 사건 이런 것은 징역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만 판사가 징역 1년 뭐 이상 뭐 1년 반 뭐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냥 법정 구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김민석이가 왜 이재명의 그야말로 최측근이 됐는지 그리고 김민석이의 형이 김민웅이라고 원탁회의 멤버이면서 지금 촛불 행동 이제 소위 장외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몰아붙이는 그 세력의 지금 수장급으로 그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네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해관계가. 자, 그런데요. 이재명이가 지금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코너에 몰렸다라는 것이 조이대 이분이 그동안 은인자중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칼을 빼는 것 같습니다. 질질 끄는 재판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게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원의 날에도 이것을 엄중 경고를 했고요. 너무 늘어진다.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역사적 어떤 사명감을 갖고 법에 따라서 정의 구현을 하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지속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죠. 질질 끄는 재판. 제가 썸네일에서 침대 축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침대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중동팀하고 축구를 하게 되면 중동팀은 그저 시간 끌기 전술을 많이 구사하거든. 약간만 부딪혀도 그냥 나뒹굴어지면서 그냥 시간을 질질 겁니다. 정말 더티하고 더러운 플레이인데요. 그런 것을 이 조이대 이 대법원장이 드디어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된다. 조이대 칼 뽑았다. 자, 이런 이야기죠. 최근에 와서요, 이 재판 빨리 하라. 특히 이제 원칙을 하나 강조했는데 원래 옛날부터 법원의 원칙이 633이라고 있었어요.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라. 그리고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뭐 최종 대법원의 상고심은 또 3개월 안에. 항소 상고가 3개월 만에 끝내서 1년 안에 끝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법원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면 원칙인데요.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 칼을 뽑은 겁니다. 제대로 하라고. 지금까지는 좋다 이거야. 있었던 일이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봐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물도 없다. 법원 인사할 때 한번 보자. 지금 이런 식이죠. 그래서 판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법원 인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633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도 의외로
이번 1심 선고 2개 났잖아요. 이러면은 6개월 안에 내년 5월, 4월 이전에 게임 아웃이에요. 대법원까지 그냥 간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정교사 둘 중에 한 개만 걸려라. 그냥 이재명 끝나는 겁니다. 이재명은 감옥 가거나, 뭐 만에 하나 감옥 안 가더라도, 감옥 혹여 피하더라도요. 이 공직선거법이든 뭐 위정교사든 여기서 피선거권만 박탈시키는 자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조건만 딱 만들어주게 되면 이재명은 사라지는 거죠. 이재명 변수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뭐 차기주자 여론조사에 이재명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조희대 이분이 정말 원래 이분은 중립적 중도적 인물인데 재판밖에 모른다 그러네요. 법밖에 모른대요, 이분은. 그래서 오직 법대로 하자. 이걸 지금 외치고 있고 이게 지금 먹혀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떨겠습니까? 떨지 않겠습니까? 저는 겉으로는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검찰이 쇼를 하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 짜고 친다, 뭐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몰라. 뒤에서 뭐 재판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그런 것은 일단 배제하고 본다 그러면은 이재명도 드디어 이제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민석과 김민석의 형 촛불 행동, 탄핵 이런 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죠. 때문에 우파에서도 이제 소위 광장 우파들이 이제 드디어 활약을 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 드디어 1심에서 이미 공직선거법은 징역 2년, 이번에 위정교사 건은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자, 이 법조인들은요, 이재명에 대해서 특히 이 좌파적 코드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변호사들,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요 위정교사 건은 최종 선고가 징역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